안녕하세요, 콜럼물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헤르만 헤세의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세 가지 소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수레바퀴 아래서, 두 번째가 데미안, 세 번째가 시타르타, 이렇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소설들이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 소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뭔가 자기를 찾아간다고 하는 여정을 다뤘다고 하니 흥미가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찾아간다? 나 지금 여기 있잖아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를 찾아간다는 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현재 의식 상태에 있는 나 자신이 아니라 어쩌면 은폐되고 망각된 자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그것은 무의식적인 나, 무의식의 영역에 놓인 자기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소설을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수레바퀴 아래서의 주인공 한스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소설의 초반부부터 묘사되기를 한스는 지속적인 두통을 호소합니다. 작중에서 한스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인데요. 마치 우리나라의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도 그러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묘사가 된다면 그것은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자꾸 머리가 아프다고 묘사될까요? 한스가 겪는 두통은 마치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플 때 통증이 생기듯이 지금 한스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이 그냥 단지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아픈 것이죠. 다시 말해 한스는 지금 자기를 찾아가는 길과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 그것이 바로 두통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것이 저의 추리입니다. 이 소설에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바로 물입니다. water. 두 번째 그 물에서 행하는 낚시질, 한스가 사랑하는 취미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 낚시질을 통해서 건져 올린 물고기, 이 세 가지가 이 소설의 중요한 모티프를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의 첫 장면에서 한스는 학교를 나서서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에 한스의 눈에 비춰진 것들은 죄다 물의 이미지입니다. 강물, 수문, 뚝, 그리고 한스가 멱을 감았던 수영터 등등 전부 물의 이미지가 쫙 펼쳐지면서 배경을 이루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전반적으로 물과 관련된 장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미지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면 왜 도대체 여기서 물가가 계속 나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순히 배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또한 괜히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장소나 배경 역시 매우 신중하게 선택된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물은 심연과 혹은 무의식을 상징합니다. 깊은 물속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없을 만큼 아득하죠. 그것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과 연관됩니다. 그러면 물이 상징적으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한스와 무슨 상관일까요? 앞서도 말했지만 한스는 현재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의 신분으로 인해 자신이 즐겨 했던 모든 놀잇감, 자기가 좋아하는 낚시질도 금지된 지 오래고 오직 공부만을 위해서 하루 종일 매진할 뿐입니다. 한스의 스케줄은 아주 혹독합니다. 요즘에 수험생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정규 수업 끝나고 여러 가지 과외 수업도 똑같이 받습니다. 마치 우리들이 학교 수업 끝나고 야간 자율학습마저 다 마치고 나서 다시 또 학원 가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과도 유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루가 매우 바쁘고 자기가 좋아했던 취미생활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한스가 사는 동네에서 한스는 나름 우등생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시골이라 그런지 드물게 태어난 이 수재를 향해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어른, 학교 선생님들이 한스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한스는 그와 관련된 자부심이 있는 한편 압박감에도 시달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요컨대 현실의 삶, 즉 시험 합격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내면의 욕구, 놀고 싶거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것들이 모두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과도 같은 심연이라는 강에서 한스가 행하는 낚시질, 그리고 거기서 건져 올리는 물고기의 삼각관계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강물에서 행하는 낚시질이라는 행위는 일종의 탐색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꿈에서 어떤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일어나자마자 잊어먹기 전에 급하게 메모하는 것과도 같죠. 그런 메모 행위, 즉 낚시질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꿈에서 얻었던 이미지, 심상들은 금방 날아가 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의식이라는 강물에서 낚시질을 통해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죠. 그렇다면 그 물고기는 무엇이냐? 바로 무의식에 자리하고 있던 자신의 진짜 욕망 혹은 욕구,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스는 수험생활 때문에 낚시질도 금지당하고, 그리고 하도 안 하다 보니 낚시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잊어먹게 됩니다. 따라서 낚시질이라는 행위는 상징적으로 일종의 무의식의 세계 혹은 내면의 욕구를 탐색하는 통로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인공은 그 길을 잃어버렸죠. 즉, 의식적인 자신과 무의식적인 자기가 분열되고 차단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분열된 상태, 나 자신이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분리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점차 문제가 생기겠죠. 마치 우리가 조금씩 몸이 안 좋을 때 통증이 생기는 것처럼 이상 징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스가 겪고 있는 두통이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스는 집 근처로 돌아와 자신이 돌봤던 토끼집을 보고는 손도끼로 무참하게 박살내는 행동을 보입니다. 자신의 추억이 담겨있던 토끼집을 부수는 행위는 그의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조금씩 뭔가 맛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분열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나중에 큰 파국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스가 뗏목을 타고 강물을 따라 유유자적하게 흘러가는 장면이 아주 아름답게 묘사됩니다. 단지 이것은 풍경의 묘사가 아니라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여행, 즉 앞서 말했듯 강물이 무의식 혹은 심연 이런 상징이라고 한다면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여행은 내면으로의 여행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묘하게도 이때만큼은 두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스가 현재 자신의 이 처지를 비관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우등생이라는 것을 아주 자부심 있게 여기고 있고, 조금은 자부심을 넘쳐서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학생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우월감이 있죠. 하지만 이 우월감은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라기보다는 아버지와 그리고 주변의 여러 기대로 인해 만들어진 존재 혹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공부기계와 같은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한스는 물론 공부에 대한,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한편으로 자기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이죠. 마침내 한스는 중요한 시험에 응시하여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오죠. 아버지는 기쁜 나머지 시험에 합격한 한스에게 자, 이제 오늘만큼은 너 하고 싶은 대로 쉬라고 하면서 낚시를 가라고 허락해줍니다. 앞서 낚시질은 의식과 무의식의 소통을 돕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잡아올리는 물고기는 자기 내면의 욕구라고 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한스가 건져올린 물고기의 종류가 다름 아닌 망둥어였습니다. 이 망둥어의 상징이 참 묘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물고기 종류 중에 망둥어가 다름 아닌 아버지가 매우 좋아하는 물고기라는 사실입니다. 하고 많은 물고기 중에 하필 아버지가 좋아하는 물고기라니. 이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한스의 무의식마저도 자신의 욕구가 아닌 타인의 욕구로 일종의 세뇌됐다고 할까요? 심연과도 같은 무의식의 강가에서 건져올린 것이 자신의 욕구가 아닌 타인의 욕구, 즉 아버지의 망둥어로 상징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스가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아버지로 대표되는 주변의 기대로 물들어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한스는 이제 무의식에서조차 자신의 욕구를 찾을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유일한 실마리였던 무의식으로부터도 자신을 찾을 수 없다면 나 자신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가? 한스는 산책을 다시 하는데 불길한 징후가 포착이 됩니다. 예전 같으면 산책을 하면은 서너 시간은 걷더랬는데 이제는 조금만 해도 피곤하기 그지없다고 묘사되죠. 어쩌면 내면의 자기 욕구로부터 점점 멀어짐으로써 어떤 활동을 해도 이제 소용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한스의 다음 여정이 매우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스는 이제 시험에 합격하여 진학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